킹메이커 여부리에 의해 가능성 1%의 영정이 진시황제에 올랐는데, 진시황제의 2세 역시 간신히 킹메이커 조고에 의해 왕위가 뒤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뒤바뀐 황위. 진시황제가 중병에 걸린 평원진에서의 큰아들 부소를 진시황제의 장례식의 주관으로 임명한다는 조서는 부소를 다음의 왕위를 이을 실질적인 왕위 계승권자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서가 부소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간신 조고가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사구에 도착했을 때 진시황제가 서거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조고에 숨겨졌던 야심과 계획적인 활약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킹메이커 여부리가 야망을 가지고 거사를 시작한 이유는 우선 둘째였던 안국군이 왕이 될 가능성에 떼인 차례와 기회를 보았기 때문이며, 왕이 될 당사자인 이인의 의지를 확인했고, 이러한 이인을 도와줄 공략 대상 화양 부인을 내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킹메이커 조고는 또한 자신이 거사를 시작하기 전에 황제의 옥새를 들고 있었던 자신이 모든 거사를 전행할 수 있는 때, 즉 진시황제가 죽을 때까지 조서를 부소에게 보내지 않고 자신의 수중에 지체시켰던 것이며, 자신의 계획대로 왕이 되어야 할 호해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시황제의 죽음 이유가 적기로, 만약 진시황제가 죽기 이전이라면 호해가 두려움에 거절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그런데 진시황제의 죽음 이후에는 굳이 망설일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고사를 도와줄 공략 대상이 진나라에 신망 있는 승상인 이사로서 그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사는 상체원인 은주 출신으로 진나라의 입장에서는 외지인으로 진왕정의 왕위에 오른 이후 줄곧 그의 곁을 지켜왔던 신복 중의 신복이었다. 이러한 이사가 평원진에서 진시황제의 조서가 내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아마도 조고의 목숨은 위태로웠을지 모른다. 그래서 조고는 조서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고, 진시황제가 사구에서 서거했을 때 드디어 자신의 계획하에 왕이 되어야 할 호해의 의지를 확인하게 된다. 사구에서 호해를 은밀히 접촉한 조고는 다음과 같이 호해에게 겁을 주었을 것이다. 조고는 호해 앞에서 왼손에는 황제가 하명한 진짜 조서를 들고 오른손에는 조고가 작성한 호해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가짜 조서를 들고 호해에게 말하길, 만약 호해 황제가 왼손의 진짜 조서가 부소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면 큰아들 부소는 황제가 하명한 조서의 지연 도착과 황제의 죽음에 대한 의심을 품고 불경제와 반역죄로 황제의 죽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처결할 것으로 부소에게는 몽용 장군의 정예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바라며, 만약 호해 왕자가 오른손의 내가 작성한 조서를 희망한다면 호해는 왕위에 오르고 모든 일은 내가 처결하면 됩니다. 호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조고가 설득했고 곧 호해는 승낙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조고는 여부리 이후 진나라의 킹메이커가 되었던 것이다. 호해를 설득한 조고는 곧 이세에게 다가가 다음과 같이 전했을 것이다. 황제께서 사구에서 승하하셨고 승하하시기 이전에 호해에게 왕위를 이어라는 조서를 내렸다고 하면서 가짜 조서를 보여주었을 것으로, 조고의 입장에서 승상 이사가 굳이 진실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사에게 호해의 명이라고 전하기를, 부소는 진시황제가 가장 아꼈던 큰 아들이며 진나라 사람들의 신망도 높고 많은 대신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그에게는 30만의 정예의 군단이 있습니다. 만약 부소는 왕위가 호해에게 전해진 것을 안다면 부소는 분명히 의심해서 반란의 깃발을 올리게 될 것이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진시황제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 이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화성에 도착하기 전에 모두 척살될 것입니다. 그러니 진시황제의 서거 소식이 알려지기 이전에 진시황제의 특명으로 가장에서 부소와 몽념에게 자결할 것을 명하는 조서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순간 이사의 머리는 번뜩였을 것으로, 만약 조고의 제안을 거절하면 자신은 황제의 명령을 어긴 반란죄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벌될 것이며, 제안을 수락하면 자신의 최대 정치적인 정적인 몽념과 그 일가가 제거될 것이고, 또한 자신은 호해가 왕위로 등극하는 데 도움을 준 1등 공신이 된다는 사실에 바로 수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아들 부소는 진시황제에 대한 충성심에서였을까, 가짜 조서를 받는 순간 하늘을 원망하며 자살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조고의 계략에 의해 황제가 된 호해는 진시황제의 왕위를 이었던 것이다. 반란의 시대, 진승과 오강의 난. 주나라 무왕이 은주왕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한 지 언 900년의 세월이 흘렀고 주나라의 제후국 시스템으로 인하여 천하는 분열되었지만 나름대로 자정적인 안정을 이루고 있었다. 이때 전국시대의 분열을 깨고 천하를 통일한 영웅이 등장했으니 이분이 진나라의 시황제였던 것이다. 별도 명이 닿으면 떨어지는 법,
불로불사를 꿈꾸었던 진시 황제도 사구에서 숨을 거두고 자신의 왕위를 잇고자 했던 큰아들 부선은 운명의 장난에 의해 자결하고 의도치 않은 호해가 조고의 농관에 의해 2세 황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아방궁, 만리장성, 진치 황릉의 건설 등이라는 폭정에도 불구하고 진나라의 강한 군사력에 숨죽이고 있었던 민심들이 진시 황제의 사후 드디어 분출하기 시작했으니 그 처음의 신호탄이 진승과 오광의 반란이었던 것이다. 이들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선 위키백과 사전의 글을 인용해보고 저자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진승과 오광은 농민으로 하남성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고향을 먼저 살펴봅시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이 하남으로 청하란 청주에 있었던 하천으로 청주는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진승은 우순 또는 유순의 후손으로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조항을 멸하고 우제 중 하나인 우순의 후손에게 봉지로 하사한 땅이 진으로 이곳에서 진시가 분파되었던 것이며, 오광은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조항을 멸하고 백유와 숙제인 태백과 중옹의 후손에게 봉지로 하사한 땅이 오로서 이곳 오왕주에서 오씨의 성이 분파되었던 것으로 진승과 오광은 춘추전국시대 제후국 진나라와 오나라의 후손들이었던 것이다. 진승이 처음 봉기한 지역은 초나라 지역이며 이후 이들의 행군로의 종착점이 진땅으로 진승은 자신의 고향이며 손자들의 봉주였던 이곳 진땅에서 진왕을 칭하고 국호를 장초 또는 대초라고 칭했던 것으로, 그러면 진승이 진왕인 것은 이해가 될 것이고 왜 국호가 대초인지 진나라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진나라의 역사 전편을 살펴보면 오직 진나라를 공격하는 나라는 초나라와 오나라만 등장합니다. 즉 진나라가 초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사실로서 기원전 478년 진나라는 초해왕에게 망해 그때부터 초나라의 영토로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진승이 진왕이며 국호는 대초였던 것입니다. 상기에 등장하는 지명 중 오양, 대택향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오양의 지명은 물고기라는 일반 명사가 아닌 단 하나의 고유 명사로 오양에 있는 하천이 어천입니다. 전라도 남평의 방면을 인용해보자. 어천, 서쪽으로 처음 온 15리, 끝은 25리이다 라고 했다. 남평에 가까운 곳에 어천인 오양이 있었던 것이다. 전라도 남평의 분명히 미동부리, 현웅, 오산, 영평이라고 합니다. 오산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오로봉에 오산을 까마귀 오로 변조시켰던 것으로 전라도 남평의 분명 영평은 또한 영안, 영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이 영주로 이곳에 있는 산이 충청도 영동의 영산입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 익양과 경기도 남양의 군명 익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구로 댕구로인 천황님이 계셨던 탕구투 경주이기도 합니다. 영평은 저항의 도시 고고죽국의 지명이었습니다. 오양이 고고죽국에 가까운 곳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대택향, 경기도 금천의 산천을 인용해보자. 대택, 현서쪽 오리 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택이란 금천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곳으로 이 지명을 밝혀봅시다. 경기도 금천의 군명 시흥이란 흥함이 처음 시작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경기도 금천의 산천을 인용해보자. 삼성산 현동쪽 심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진원의 산천을 인용해보자. 삼성산, 현에서 북쪽으로 살이 떨어져 있는데 불대산과 서로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산에 있는 사원이 삼성사이다. 황해도 문화의 사묘를 인용해보자. 삼성사, 구월산 성당리에 있으니 곧 환인, 환웅, 당군의 사당이다 라고 했습니다. 황해도 문화현의 산천을 인용해보자. 구월산이 아사달산으로 이곳이 신시개천이 일어난 3위 태백으로 이곳에 세 분의 성인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던 신성한 곳으로 이곳의 근처에 대택장이 있었습니다. 문경지교, 문경지교란 서로 죽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막역한 사귐을 이르는 말로 전국시대 조나라의 인상여와 연파가 대표적인 예이고 진승과 오간이 난 때 문경지교가 등장하니 이들이 장희와 진여였던 것이다. 장희와 진여는 위나라의 도읍인 대량 사람으로 장희는 한나라 왕실의 후예로 한씨는 주나라에서 나온 성이며 장씨는 한나라의 한씨에서 분파된 성입니다. 진여는 우순의 후손인 진나라 왕실의 후예로 진 2세 황제 시대 반란의 주인공인 진승과 동성입니다. 장희와 진여는 대량인 개봉부의 사람들로 친분을 맺어 처음에는 장희를 아버지로 모셨다가 후에 문경지교를 맺었다. 기원전 225년 진나라가 위나라를 멸하자 장희와 진여는 위나라의 명사로 지목돼 현상금이 걸리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진 2세 황제 1년 진승과 오광의 난이 시작되자 장희와 진여는 함께 진승을 아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진왕이 된 진승의 명으로 장희와 진여는 무신소수와 함께 진나라가 장악하고 있었던 조나라를 공격하러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위나라란 위윗의 상국이라는 의미로 장유와 진여의 고향인 대량은 카이펑 즉 개봉으로 고고죽국의 지명입니다. 항량과 항우. 항우는 진나라가 초나라를 멸망시킬 때 마지막까지 항거한 초나라 명장 항현의 손자로 조부인 항현이 죽고 초나라가 망하자 숙부인 항량과 함께 회계 오중으로 숨어 숙부 항량의 손에 자랐다. 진승과 오광의 난이 일어나고 진나라가 분열되어 혼란에 빠지자 숙부 항량과 함께 봉계의 깃발을 올리고 회계 군수 음통을 참탈한 뒤 회계군의 정예병 8천여 군사를 인수한 뒤 차례로 주변 세력을 병합하기 시작하였다. 초나라 사람 항량과 항우가 반란의 깃발을 올린 것은 자신들의 고향 초나라가 아닌 회계 오중으로 회계의 지명과 항씨가 기출된 지명을 살펴봅시다. 회계를 본래 모산 또는 동산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모산 동산은 모산의 동부인 동모이기도 합니다. 바로 대진국 발해가 처음 건국되었던 동모이기도 합니다. 함경도 동원의 군명의 동모로 함경도 동원의 군명 덕준한 독양과 동일한 지명으로 천부가 있었던 고향이라고 했으며 군명 의춘은 또한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발해가 건국된 동모산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발해가 건국된 동모산은 모산의 동부입니다. 모산은 또한 하우인 김수로왕의 무대 모산 진지이기도 하다. 우선 모산의 정체부터 밝혀보자. 전라도 한평의 군명을 한풍, 모양, 모평, 기성이라고 합니다. 모산과 모양, 모평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곳을 기자조선이 있었던 기성이라고 합니다. 발해가 있었던 중경 현덕부의 중경이란 충주의 군명 중원과 동일한 지명으로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항량과 항우가 천하의 중심에서 봉기했던 것입니다. 초한지의 영후 항우성씨의 기반 지역을 찾아봅시다. 항성은 항현의 현성을 가리킨다. 조위의 예주 남군에 속하며 그 성터는 하남성 신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심구가 심씨가 기출된 총성의 입구이며 항씨가 기출된 항성입니다. 항씨가 기출된 항성이 남군에 속했다고 합니다. 남군은 임강국, 강릉국이라고도 한다. 소양왕 29년 진나라의 백기가 초나라를 공격해 초나라의 서울 영을 점령하고 남군을 설치했으며 동쪽으로 경릉까지 진출했다. 상기에 등장하는 경릉은 물론 강릉의 경포입니다. 경 땅에 있는 성이 경성이고 능침이 경릉이며 포구가 경포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강릉과 경성이 관계 있는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을 철국, 동원, 도원경, 경흥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흥과는 경흥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함경도 경흥의 군명이 공성으로 이곳 강릉의 예맥 쪽의에 철옹성이 있었던 철국, 신시개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무른동원이며 공씨가 개출되었던 곡부였습니다. 임강국은 임주에 흐른 강이 임강으로 경상도 김해의 군명을 임해라고 합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 임해가 바로 임주에 있는 지명으로 김해는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항씨가 개출되었습니다. 항량과 항우는 천하의 중심 회계 오중에 숨어 지내다가 진승과 오광의 난 이후 봉기했는데 회계 군수 은통을 참살한 뒤 8천여 군사를 이끌고 천하의 패권에 도전했던 것이다. 자, 이제 초안대전의 영웅 항우가 등장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유방의 등장과 제나라의 부활, 진나라의 구세주 장한과 진승의 최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